네,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 틀린 부분을 찾아보세요. 틀린 부분은 이 부분이죠. 들여쓰기 한번 해줘야 돼요. 이 리턴 입장에서 여기 중괄호에 한번 감싸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항상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코드의 가독성을 위해서라도 이게 들여쓰기가 문법적인 오류를 불러일으키지 않아도 항상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업 페이지에서 여기 리플 있죠? 여기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기본 코드, 완성된 코드가 있으면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리고 이제 출력을 하고 싶다. 안쪽에다가 printf 써주시면 되죠. 자, 근데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미콜론 있죠? 여기서 이거를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빠뜨리는 경우. 아니면은 이렇게 쌍따옴표를 하나만 넣는다든가 이런 거는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이때 실행하면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자,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출력은 출력인데 어떻게 출력될까요? 자, 일단 출력이니까 처음에 안녕 나오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부분 뭐예요? 이 부분 뭐 하는 역할일까요? 그렇죠? 줄바꿈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진행되던 줄이 줄 바뀌어가지고 여기에서 안녕이 나오겠죠. 네, 이런 식으로 줄바꿈이 되는 겁니다. 역슬래시 n. 그래서 이 코드를 보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이게 진짜 줄바꿈이 되는 역할인가 알고 싶으면 그냥 지워보고 실행했다가 다시 쓰고 실행했다가 하면 됩니다. 왜냐면 이거 있고 없고 차이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달라지니까 그 차이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한 줄, 이 한 줄의 의미를 최대한 추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줄이 의미하는 바는 뭐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지금 오늘 하는 내용 나가기 전에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거 복습하려는 거예요. 다 했던 겁니다.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A라는 공간이 있어요. A라는 공간. 이런 식으로 공간이 있는데 이 안에는 int 정수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10을 넣고 있는 거예요. 대입 연산자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변수 안에는 값을 하나만 넣을 수 있어요. 반드시 하나만. 그리고 이런 변수명은 아무렇게나 지어도 되는데 이 변수의 이름이 뭐 숫자로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뭐 숫자만으로 이루어져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안 돼요. 대신에 이제 중간에 숫자가 들어가도 되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는 뭐 변수라는 개념이 뭐 다른 말로 해서 이제 뭐 수학 시간에 뭐 미지수라고 했죠. 미지수 A에 대한 개념이라고 봐도 되는데 여기는 프로그래밍이니까 변수라고 하는 겁니다. 미지수 대신에. 그러면
a 더하기 10 이러고 끝내는 건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연산을 한 거죠. 그러면 그 결과를 어딘가에다 담아야 돼요. 이렇게 담아도 돼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값을 담는 거는 이렇게 담아도 돼요. 이거는 이제 변수를 먼저 선언했죠. 선언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값을 집어 넣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이거는 안 되죠. 이건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안 되는 이유.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자, 보시면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진행하죠. 근데 여기 첫 번째 a에다가 10을 넣고 있는데 이 a라는 변수, 이런 공간을 만들지도 않았죠. 그래서 이제 이걸 비유를 하자면, 여기 내 집이 없는데 그냥 집에 들어가서 살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변수를 먼저 선언해주고 넣어줘야죠, 값을. 그리고 이거 뭐였죠? 방금 얘기했는데, 그쵸? 대입 연산자예요. 그러면 이게 대입 연산자인데, 이거 왼쪽에 있으면 값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따로 변수 선언을 제외할 때, 변수를 선언할 때 제외하고, 이 는 왼쪽에 있으면 값이 아니라 변수고, 는 왼쪽에 있는 게 아니면 변수예요. 다시 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는 왼쪽에 있으면 변수고, 는 왼쪽에 있는 게 아니면 값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도 안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같은 이름의 변수를 두 번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공간을 두 개 만들었는데 이름이 같은 상황인 겁니다. 이런 건 안 돼요. 이름이 뭐 A가 아니라 뭐 A, B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름이 겹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안 되겠네요. 왜 안 될까요? 그쵸? 실수라서 안 돼요. 분명히 A를 선언할 때 인트 타입만 넣기로 했어요. 인트 타입은 정수고, 근데 지금 실수를 넣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한 약속이랑 어긋나요. 근데 이 상태에서 A가 10.5인 상태에서 정수값이 들어가는 서식 지정자, 그러니까 %d 있죠? %d에 이게 들어간다. 그러면 이 0.5만큼 값손실이 나는 겁니다. 이거를 좀 정밀한 작업을 좀 필요로 하는 뭐 반도체나 뭐 금속 가공 분야 이런 데서 이런 소수점 첫 번째 자리 단위로 오차가 발생하면 리콜 해야 됩니다. 전량 폐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정수 연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실행하면 뭐라고 나올까요? 이 코드를 실행하면 그냥 A 나오죠. 이 쌍따옴표 안에 들어있잖아요. 쌍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문장으로서의 A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뭐 나올까요? 10 나오나요? 확인해보면 되죠. 이거는
안 나옵니다. 정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없어요. 정수를 뭐 출력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요. 정수가 들어갈 자리예요. 이런 식으로 자리를 뚫어야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정수만 출력하겠다는 안 돼요. 이렇게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들어갈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연산을 해도 돼요. 그럼 이거는 20 나오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A만 실행해보면, 자, 이거는 개수가 모자라죠? 자리는 2개인데 하나만 넣어주고 있죠. 그래서 내가 넣지도 않은 값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자, 이러면 어떻게 나올까요? 쉽죠? 이건 10, 20 나옵니다. 자, 보시면 A는 10이고 B는 20이에요. 그리고 이 자리에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A랑 B는 값이잖아요. 는 왼쪽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10, 20 나오는 거고, 만약에 B랑 A의 순서를 바꿔서 써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는 어떻게 나올까요? 쉽죠? 이것도 그냥 치환된 값이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요게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들어가니까 전에는 10, 20 나왔으면 A는 20, B는 10 나오겠죠? 잘 나오죠? 여기 지금 이 뚫어놓은 자리에 순서대로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일단 지우고, 네, 아이고, 다시 하나만 할게요. 안 지워져? 오케이. 자, A를 만들었습니다. A라는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공간에다가는 뭐 아무런 값도 안 넣어줬죠? 근데 지금 출력해서 결과를 봤더니 무슨 이상한 값이 나오고 있죠. 자, 여기서 제가 A라는 공간에다가 뭘 넣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제가 안 넣었다고 해서 여기가 이제 텅 비어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안에는 이제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쓰레기 값을 가비지 밸류라고 해요. 가비지 밸류라고 하는데, 이 A의 경우는 타입이 int만 있잖아요. int만 들어가도록 설계된 변수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는 뭐 제가 아무리 뭘 안 넣어줬다고 해도 int가 아닌 순간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int라고 이렇게 말해준 이상 무조건 정수가 들어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출력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정수 범위 내에 있는 수를 여기다가 아무거나 넣습니다. 왜냐면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값을 넣지 않았으니까 프로그램이 임의대로 저장한 겁니다. 자, 그래서 변수를 사용하려면 값을 넣어야 돼요.
그리고 변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코드 내에서 출력하는 일이 좀 많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근데 변수를 뭐 이거를 안 쓴다고 하면은 출력하려는 숫자를 다 이렇게 써줘야 되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잘 나오긴 해요. 근데 그것보다는 여기 하나 담아놓고 그걸 쓰자는 거예요. 그러면 몇 번을 출력하든 10만 들어있죠. 그러니까 10만 출력하는 거고, 그리고 중간에 값이 바뀐 적도 없죠. 대신에 중간에 값이 바뀐다고 하면 여기서 뭐 A에다가 20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넣은 순간부터 이렇게 하나 둘셋넷 자, 5번째까지는 10이죠. A의 값이 여기도 5개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A에다가 20이기 때문에 이 밑으로는 A가 쭉 20인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왜냐면 이렇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프로그램은 위에서 아래로 진행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A에다가 20을 넣었다고 해서 뭐 10이랑 20이 둘 다 안 나오는 이유는 변수에는 값을 하나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 그게 아니라면 뭐 새로운 값으로 20을 넣어줬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밑에서부터 출력할 때는 여기서부터는 10이랑 20이 이렇게 둘 다 나와야죠. 만약에 변수에는 값이 하나만 들어가는 게 법이 아니라면. 이해되시죠? 이미 10이 들어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까지는. 그렇죠? 근데 이 상황에서 20을 또 넣으면 뭐 여러 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값은 하나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잠깐 여기는 정리 지우고,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A가 10이랑 같다면 true를 출력하고, 만약에 A가 5랑 다르다 그러면 false를 출력해라. 자, 이거 뭐 나올까요? 이것도 한번 예측해보세요. 이거 지난 시간에 끝나기 전에 if, else if, else 했죠? 그때 했던 내용입니다. 자, 예상되시죠? A는 10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 등호 두 개는 같다는 의미죠. 자, 그러면 여기서 A는 변수예요, 값이에요? 값이에요. 이거 등호 두 개잖아요. 한 개짜리가 아니라. 여기서는 변수죠. 그렇다는 건 값이니까 이 부분은 10은 10과 같다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10은 5랑 다르다 라고 읽으면 돼요.
참일 때만 안쪽 구문 여기를 실행하는 거니까 여기 두 가지 식에서 전부 다 참이죠. 10은 10과 같다 참이고 10은 5랑 다른 거 맞고, 그래서 true false 둘 다 나온 거예요. 대신에 이런 옵션이 있었죠. else if. 이렇게 else if로 만들어주면 얘네는 한 덩어리가 됩니다. 한 덩어리 조건문. 그래서 얘네 둘이가 지금 맞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동시에 참일 수 없어요. 그래서 실행했을 때 앞에 거 제일 먼저 나온 거 참인 것만 나오는 거죠. 이 else if를 써줌으로써 하나로 묶어졌기 때문에. 아니면 뭐 이런 두 번째 조건을 따지기 싫다 그럼 그냥 else 쓰면 돼요. else로 if랑 else로 쓰는 상황은 양자택일 있죠. 이게 뭐냐면 둘 중에 하나만 고르는 거예요. yes or no 뭐 이런 거나 아니면 뭐 아니면 do,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하는 상황. 둘 중 하나는 무조건 정답인 경우, 이럴 때 if랑 else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뭐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여기는 다시 조건 살리고 10 이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 조건 둘 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둘 다 조건은 거짓이죠.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else if의 경우는 앞에서 조건 틀리면 보겠다는 건데, else의 경우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말한 대로 뭐 아니면 do예요. 그래서 뭐 앞에 여러 개 if나 else if가 나와도 그게 전부 다 참이 아니다, 그럼 얘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신에 이제 else if의 경우는 마지막까지 조건을 한 번 더 실행해서 참거짓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else랑 다르게.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번에는 a는 15 그리고 else로 바꾸고, 자 이렇게 하면 뭐라고 나올까요? 자 이거 조건식 먼저 a 더하기 a 더하기 a 뭐죠? 얘네는 지금 이 a 3개는 전부 다 값이잖아요. 등호 왼쪽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a가 5, a에다가 5를 넣어줬고, 그러면 이 부분은 5 더하기 5로 보면 되죠. 이 연산 결과는 15고, 그러면 이거는 15는 15랑 같다니까 맞는 말이라서 실행하면 true 나오겠네요. 여기서 누가 먼저 실행되는지 따질 필요 없어요. 이 사칙 연산이 먼저입니다. 이 연산자 우선순위라는 게 있었죠. 연산자 우선순위라는 게 있었죠. 이 내용대로 하시면 돼요. 이런 뭐 연산자가 여러 개 나왔을 때 그래서 실행해보면 참 나오는 거고. 이번에는 그러면 변수 새로운 거 얘는 5.0으로 해볼게요. 5.0. 그리고 이 B의 경우는 더블을 써줬기 때문에 실수를 담는 변수가 돼요. 실수 전용 변수. 이 실수의 경우는
더블 아니면 플롯, 실수 자료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true일까요 false일까요? 이 조건식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이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b의 값을 5.3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15.9라고 하고, 이때는 뭐라고 나올까요? false가 나왔죠. 제가 설명한 대로라면은 그냥 5.3 3번 더하는 거니까 15.9 맞지 않나?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수학적인 관점에서 계산을 한 거고,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없습니다. 프로그래밍 측면에서. 왜냐면 여기 소수점 있죠? 이 소수를 메모리에 닫는데 이 지수 부분이 있고 가수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나눠서 이제 끝에 가면 달라질 수 있어요, 값이. 15.9가 메모리를 사용하는 방식이랑 이 5.3이 메모리를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요. 이 수학적인 부분이랑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정도로만 알면 되고요. 지난 시간 정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